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집착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자비심과 선행 또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정선 중도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답이 제가 사랑은 감정이다 이랬는데 자비심과 선행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착도 나오지만 그렇죠. 굉장히 따뜻한 마음도 일어나고 충분히 친절한 마음도 일어나고 잘해주고 싶고 사랑도 나오죠. 선한 그런 행위나 생각도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럼 감정이 무슨 말이냐? 변한다는 거죠. 무상하다는 거예요. 감정은 무슨 기반이 그렇게 단단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은 항상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뒤에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고통했을 때 고제, 고통의 사성제에서 고통에 보면 고통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고고, 계고, 행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고예요. 무상에서 오는 거.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 이때 변화하기 때문에 자비심이 나왔든 집착이 나왔든 그런 감정이 하지 말, 뭐 사랑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랑하는 순간에 충분히 사랑하되 우린 뭘 기억해야 될까요? 때가 되면 이 마음도 식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랑도 변화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걸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충분히 아주 고맙고도 좋은 감정이죠. 축복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영원하기를 바라는 건 집착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 순간 나에게 이 순간 있어지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중도를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상을 이해해야 돼. 영원한 건 없다. 변화하는 거다. 변화하는 거니까 가치가 없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영원한 건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충분하죠.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는 건가? 한번 보시면 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감각 기관하고 눈이 보는 대상과 듣는 소리와 코, 혀, 맛보는 거죠. 몸은 접촉하는 신체 감각이죠. 어떤 코는 냄새 맡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접촉하게 되면 우리가 뭔 일어나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게 일어나죠. 감각이 일어난다. 전통 유식에서는 이것을 감각 의식이라 하니까 조금 어렵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요. 그냥 현대말로 하면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이에요. 이것이 올 때의 6번째 우리의 의식이 말하자면은 인지 기능이 이거를 전부 다 통합하고 조율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에고가 거기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의식이 개입을 해서 나에 대한 집착이나 아만, 아의, 악연, 아치, 나에 대한 집착과 내 중심적인 사랑과 또 나에 대한 견해나 무지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해갖고 이걸 다 뒤죽박죽 온갖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이런저런 감정을 공격성이든 질투심이든 만들어내는 거다. 가장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탐진치, 삼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정을 궁극적으로 내가 잘 조절하려면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이 삼독에로부터 탐진치, 삼독의 중독으로부터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수행이 굉장히 요원하고도 길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밑뿌리에 가면은 이 부분을 다뤄야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서 조율,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이 아집하고 이게 불교의 우리 수행에서 사실 굉장히 기본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관련된 뭐예요? 사랑의 감정을 얼마나 많이 질투하고 죽이고 데이트 폭력, 이혼, 가정폭력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게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잠깐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아도취 아집의 극체, 나에 대한 집착의 극단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아공이라 그래서 무아를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 나로부터 자유로운, 나가 비워진, 마음을 다 비워버린 하나는 자아도. 그 중간이 뭐예요? 그냥 평균적인 보통의 자아도취예요.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자아도취가 이 극단으로 아집적으로 가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나, 타자를, 상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가 내가 원하는 내 사랑에 어떤 자양분을 제공해 주냐, 제공해 주지 않냐. 그러니까 어때요? 아집이 극단적으로 강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 상대의 존재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그냥 평범한 수준이 돼야만이 우리가 상대도 나처럼 뭔가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나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나와 같은 존재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평범한 나르시즘 정도, 우리는 누구나 뭐 조금씩은 다 자아도취적인 부분이 있죠. 아집이 있는데, 그래도 타자도 내 상대 파트너든 뭐 남친은 여친이든 뭐 아내든 부인이든 누구든 간에 상대도 뭐예요? 기본적인 조금의 자기도취적인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가 안 되는 저 밑바탕에 아집의 극단적인 형태에 갔을 때는 상대의 그런 것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하나 인격으로 보지 못하고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게 데이트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적절한 자존감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쪽은 뭐예요? 완전히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무아를 성취한 여기는 뭐 타자에 대한 게 어마어마하죠. 아마 제가 뭐 여러분이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경 보살 부처님의 이 공감 능력은 예를 들어서 타자의 고통이나 타자를 바라보는 이 연민심이 마치 그 민감성이, 고통을 인식하는 민감성이 뭐예요? 머리카락이 눈 안에 있는 것. 근데 저 끝에 있는 사람 머리카락이 손등에 있는 것 같아. 손바닥에. 그럼 전혀 고통을 못 느끼죠. 상대가 나 아프니까 나 좀 봐줘. 나 힘들어. 그래서 우리 좀 헤어지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폭력을 이들어야 돼요. 가능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요. 세상을 보는 눈도 온갖 선입견이에요. 욕구로 세상을 보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게 맞춰가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대한 엄청난 공격성을 갖게 돼서 정말로 심하면 어때요? 묻지마 살인이나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왜 불교가 이 아집을 그렇게 근본 고통의 원인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숙제가 왜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냐?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세상에 전부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보면 나의 가치, 중요성, 요구에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극단적인 그런 이분법적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의 그냥 우리 일반 중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을 볼 때 좀 독립적인 존재고 비개인적 존재, 좀 너하고 나하고의 하나의 좀 대등한 존재로 볼 줄을 알고 내 편이 좀 더 인생 경험을 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 소위 말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기도 하고 이런 좀 변화 가능한 이런 형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또 자신과 타자를 동등하게 세상에 속한 한 개인으로 경험하는 수준이 되고, 이 완전 무아가 되면 이때는 뭐 정말 우리가 논외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진짜 어떤 이타심으로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이나 세상을 위해서 온 그런 움직이는
훌륭한 성인인 거고요. 마지막에 방어 기제들인데요. 대부분이 보면은 투사적 동의, 이거 조금 뭐 이게 골 아프니까 그냥 방어 기제, 이쪽은 굉장히 자각과 통찰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아집에 사로잡힌 경우는 내가 고쳐줘야지, 왜 그래 하고 막 싸움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쉽게 치료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성관계, 데이트하는 상대라든지 이성 파트너 관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이 저런 본인이 좀 내가 그렇다 하면은 조금 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걸 해소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혼자서 조금 더 많이 닦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돌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조금은 볼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나한테 좀 친절하고 뭔가 이렇게 한꺼풀 씌어서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엄청나게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가족까지도,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함께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자아도취적인 이런 장애가 있다면, 내가 있든 상대가 있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좀 긴 시간에 마음 공부가 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보통의 그냥 평범한 경우는 좀 뭐 약간 순간순간 내가 감정을 억누를 줄도 알고, 또 이걸 좀 참았다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걸 뭐 운동, 스포츠, 예술, 뭐 여러 가지 공부 다양한 방식으로 풀 줄도 알고,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성찰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저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참고를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훈련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완전히 무아인 이 경우는 뭐, 네, 자기 개인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게 거의 많이 사라져서 우리가 이 경우는 탐진치 3독으로부터, 중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사회 어떻게 저분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경우, 그런데 볼 때 이렇게 그만큼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대인공포증을 극복하는 것이 힘들다. 왜 생겼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왜 생겼겠어요? 어떤 과거에 그 유사한 경험이 있었겠죠.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타고나면서부터 무슨 대인 공포증이 있다? 그건 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어떤 경우에든 인간관계 경험 속에서 나를 돌보는 사람으로부터든가 아니면은 갓난쟁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 사회와 가정에서 생겨난 거겠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불교 공부는 나에 대한 공부인데, 우리가 대인 공포증을 극복하는 것이 왜 생겼나를 사실은 많이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불교 공부는 나에 대한 공부고, 나에 대한 공부는 나를 잊는 거다. 나를 잊는 것은 만불과 친해지는 것이다. 이 말을 이제 한번 음미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서는 정말 가장 대인 공포증 자체를 공부해서 그걸 파헤친다고 해도 아까 감정 문제에서 우리가 봤듯이 근본 뿌리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인 공포증이 마지막에 가보세요. 나를 잊는 것은 만물과 친해지는 거다 했는데, 이 불교 공부를 해가다 보면 결국은 나라는 것이 잊어질 때가 오고, 그래서 만물과 친해지는 것이 오는데, 좀 먼 얘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내가 누군가,